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주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우편물로 온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저희 재산 값어치를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나가려면 나가고, 있으려면 있어라. 뭐 오늘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합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조합인지 아니면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식으로 상황들이 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손 들고 자기 재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마이크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네, 어떻게 네. 여기 앞에 유고문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인한테 통보된 그 자기 집값에 대한 개인한테 통보된 그 용지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 자기 집값하고 땅값하고 합쳐가지고 계산이 나오고 그 뒤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이 추가 부담금이라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어느 플러스는 제가 일이 잘 되면은 요거 누문동 일이 잘 되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내가 부담할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35평짜리를 내가 앞으로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은 35평짜리를 나는 살고 싶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5평짜리 나는 딱 보니까 제일로 끝허리 부분에 가서 추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이해를 못할 돈이 거기가 들어있어요. 추가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있냐면 35평짜리를 계약을 할 경우에 1억 400만 원이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35평짜리 계약을 하나 해놓고 5년 6년간 기다리면서 추가 부담금이 이것이 안 나온다고 장담도 할 수도 없고 나온다고 장담도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양을 받아놓고 잠 못 잘 일입니다. 절대로 발을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추가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35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주문해 놓고 5년간 6년간 기다리면서 1억을 내가 등에다 짊어지고 이것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발표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러한 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뒷면에 1억, 그 다음에 1억 8,900, 그리고 평수대로, 높은 평수대로 추가 부담금이라는 것이 이게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거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좋은 집에 살려고 재미나게 참 어깨춤을 추다가 이것 하나 보고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을 못 자고 발을 피지를 못하고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 일단은
지금 밖에 하나 공지 하나만 좀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지금 문 열고 유리문 열고 나가시면 지금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지금 아까쯤에 설명드렸던 이 노문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1% 찬성 51%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작성해서 구청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재개발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51% 받아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계속 밖에서 좀 받고 있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작성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도중에 나가셔서 좀 이따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답변 해 주시겠어요? 아, 네. 목사님. 네. 나오십니다. 이제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도 저도 여기 이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종전평가 평가서를 다들 받아보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전평가 금액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지적하신 추가 부담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을 하면서 재산의 이익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이 추가 부담금이 함정이 되고 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 산정 목록이라든가 산출 내역을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금액,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들어갈 금액, 공사비라든가 각종 비용, 그것을 뺀 것을 추가 분담금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거기에다가 백분율을 곱합니다. 100을. 그러면은 이게 추가 분담금이 비례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100%가 나오든 200%가 나오든 80%가 나오든 우리 책자에도 보면은 비례율을 95% 적용했을 때, 100% 적용했을 때, 105% 적용했을 때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예시를 들려면은 조합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빼고 나서 우리한테 비례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분양 신청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하는데 이 산출할 공개를 할 의사가 조합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까 우리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총 토지 보상가가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게 맞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여기 동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들어갈 돈이 총 7,300억 정도 됩니다. 7,300억 정도. 그런데 이 아파트 파는 가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애초에 조합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팔면은 여기서 매출이 총 1조 4천억이 나온다. 1조 2천억이 나온다. 지금은 9천억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니 9천억이 됐든 1조가 됐든 8천억이 됐든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미래세하고 어느 가격에 팔 것인지 미래세하고 안 하면은 일반 분양 가격을 얼마에서 일반 분양을 할 것인지 그 가격이 공개를 하고 나서 자기 부담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강주 시세로 했을 때 우리 지역의 분양가 적용을 저는 1,20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조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가가 7,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차액을
우리 토지 지금 평가 나온 거, 감정평가 나온 걸로 나눠서 100분의 1을 곱했을 때 제가 산정한 금액으로는 부담금이 200%입니다. 비례율이. 비례율이 200%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익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제 계산으로. 그래서 여기서 저도 할 말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정확한 투명한이 공개된 것 갖고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울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장이 그 비례율이나 우리 땅 갖고 판 금액을 얼마를 사고 얼마를 팔아서 얼마 이익이 있는지 공개도 안 한 상태에서 부담금을 매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제 그렇죠. 나중에 그 이익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배임이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처벌 조항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뭐 돈 갖다 쓴 것도 없고 어떤 행위를 한 거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처벌은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작년에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양 신청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먼저 공개해라. 비례율 공개 먼저 하고 비례율 공개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받는 것은 여러분들은 백지수표 쓰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해야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조합장하고 저하고 다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감정평가 자체도 이제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평가 선정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차라든가. 이게 공식적으로 공고나 입찰로 해서 태평양하고 삼창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 태평양에 있는 예전에 호남지사장을 했고 지금 현재 거기 종사하는 박봉원 씨란 분이 우리 조합의 대의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목사님도 지적하시고 북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주거와 환경정비법하고 조합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합 임원은 관여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된 일을. 그러면은 당사자인 박봉호하고 김영환 조합장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오해를 사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이 감정평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다 수긍도를 못 하신 겁니다.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조합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감정평가라든가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개가.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제가 이제 칠판이 있었으면 좀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이것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분양 신청 안 했다고 현금 청산자로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9일 안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만 하시고 제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4월 19일까지 끄집어버리면 우리가 조합 분양 신청이 4월 19일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넣어봤자 4월 19일 안에 결론을 안 내주면 우리는 이의신청 결과를 갖고 분양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 안 내줘서 19일을 넘겼어요. 그럼 이게 현금 청산이야. 시청이고 구청이고 청와대고 할 수는 있는데 4월 19일 안에 결말을 이걸 재결심의를 낸다든가 재평가를 내면 다행인데 안 나올 거랍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분은 이전 저희 그 누문구역의 정비업체 KH 정비사업이라는 업체 다 들어보셨죠? 올해 2월 달에 K업체 정비사업이라는 업체를 해임하고 지금 새로운 정비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정비업체에 상무를 지내셨던 분이시고 광주 시내의 여러 이 재개발 사업을
도맡아서 하셨던 굉장히 이제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방금 답변하셨던 말 중에 백지수표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정말 위험한 계약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저희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지난번에 주민들 좀 소규모 주민들 모이셨을 때도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하실 동안에, 지금 어떤 분이 좀 적어주셨어요. 적어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원들 책임이 없냐? 저희가 작년에 1년 내내 이야기했던 게 매몰 비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매몰 비용이 뭔지 아시죠, 이제는? 매몰 비용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게 되고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 지금까지 조합이 썼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조합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게 책임져야 되는 돈이 매몰 비용이고,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곳은 매몰 비용이 1인당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다 파산하게 되는 뭐 이런 조합 구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잠깐 모셔다가 이 정비구역 해제됐을 때 이 매몰 비용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에도 어저께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 과장님하고도 확인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과 조합 임원들하고 우리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처분총회, 여러분이 분양 신청하게 되면 관리처분총회에 들어갑니다. 관리처분총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 매몰 비용은 시공사와 조합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조합장이 책임지겠다는 동영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도 지금 확인을 어저께 우리 들어가서 구청 4층에서 확인했을 때에 거기까지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총회에 들어갑니다. 관리처분총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현금 청산하고 떠난 사람은 끝이에요. 돈 받고 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그 다음부터 그 전에 일어났던 돈,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돈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남으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몰 비용 책임이 없는 조합입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인가 훨씬 전부터 누문희망제작소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큰 결과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지 않으세요? 저희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있지 않으세요? 예, 잠시만요. 조합원 정영민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정비조합 해제가 안 되고 이제 분양 신청을 4월 19일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데 이제 분양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누문구역 희망 제작소에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고,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되고 현금 청산으로만 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문희망 제작소는 1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를 목표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었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에 있어서도 그저께 이렇게 은광교회에서도 분양 신청하지 않는 걸로 결의를 마쳤다고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었고, 이렇게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
진력을 다할 예정이고, 만일에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의 의도와 다르지 않게 굴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문희망 제작소 주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신 분들과는 끝까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떤 모인 힘 자체가 협상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돼야 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최대한의 우리 재산 가치를 업시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조합은 자격 상실하는 거 맞습니다. 조합은 상실되는데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죠. 조합원으로 책임져가야 돼요. 분양 신청 안 하면 지금 계약, 지금 여러분에게 서준 돈 받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가죠? 버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유동, 임동, 보시다시피 유동, 임동은 한 70가정 남았습니까? 남아있죠? 예? 150가정. 거의 전체 400몇 가정이죠, 그죠? 450인가 뭐 그런데 600가구에서 150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더 줄 테니까 나가라 하겠죠. 예. 저는 이거는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현재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종전자산 평가, 평당, 제가 볼 때는 저도 우리 교회 준 거 가지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저께 광주시 조례에 뭐가 됐느냐면 10만 제곱미터, 우리가 10만 제곱미터 넘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는 이런 재개발 단지에는 반드시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재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처분총회를 마쳤다 할지라도 주민협의체를 반드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가 몇 년 남았다고요? 12년 9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12년 9개월 동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조합원이 101명입니다. 은광교회 외 100입니다. 지금 법원에 지금 소송 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뭐 물론 명도 소송 걸고 뭐 하고 하겠죠. 해보라 하세요. 대법원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제가 13년 은퇴할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죠. 정비구역 해제 동의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해주시면 우리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해 그런 쪽으로 개발해 가도록 우리가 정부도 시청도 우리가 구청도 만나고 해서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장담하건데요. 구청과 시청을 만났을 때도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51%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3개, 4개 정도 나누어서 소규모의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으로 가든지 해주겠습니다. 51% 들고 오세요. 그거 들고 오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제 동의서를 51% 못 쓰면 우리는 이대로 제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사 제약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마을 주민 10집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 끝까지 여기 남아 있으실 거니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제보고 예. 얘기했잖아요. 제가 12년 9개월 남았다고. 12년 9개월 뒤에는 어떨지 몰라 내가.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참고로 이번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 내렸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분양 신청 안 한다. 분양 신청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겠죠? 예, 끝까지 가보자. 예, 그 얘기입니다. 분양 신청 안 하기로 했고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고 곧 우리 교회는 또 민의를 거치는 공동회의를 거칠 겁니다. 예.
그런데 저도 분양 평가서 받아들고 이 돈 들고 어디 가란 말이냐. 그런 얘기. 네, 답변 되셨을 거라고 들으시고 저 이렇게 답변 되셨는가요? 네네. 지금 저희가 마을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은광교회가 이미 넘어갔다, 조합하고 협의 끝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한테도 이제 들려주세요, 누군가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우습죠. 이렇게 저희 은광교회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은광교회 목사님은 개인이시지만 600명의 교인을 이렇게 교인과 같이,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인과 같이 생사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저희 노문 희망제작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구청을 찾아가고 시청을 찾아가고 광주 지역의 다른 재개발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계속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광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거짓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광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노문구역에는 커다란 이렇게 종교 단체가 하나 또 있는데 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 보광법당이라고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렇죠. 보광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재급의 어떤 건축물이고. 네. 우리 보광법당 이게 스님 모셔다가 한번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셔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광법당 주재 스님입니다. 저희도 분양 신청 절대 안 키로 했고요. 우리도 끝까지 갈 겁니다. 예.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결의에 찬 이렇게 이 발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광법당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척을 요구하셨었어요.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이게 주민들이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투표 도장 찍어버리면은 다 이렇게 강제 수용되는, 네, 전두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자리에 처음 뵙겠는데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조합 참여를 안 하시고 조합이 행거되어 당연 조합원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은광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상 설치하면서 어떤 시점에서 입장이 변경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진행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지께서는 갈팡질팡을 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 예? 이제 저도 이게 보면은 지금 분양 신청하는 거에서 나와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면서 조합 해지 동의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 신청에서 두 개 할지 양다리를 같이 해야 될지 그런 개인적으로 아버지 심정이 있어요. 예. 어느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조합 해지가 빠르겠습니까? 분양 신청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여러분 은광교회가 재개발 조합에 들어간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조합 쪽에서 은광교회가 안 하면 여기는 공공사업이 안 됩니다. 교회가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이 지역이 공공사업으로 가니까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가야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테이 사업이 공공사업이라고요? 미래에서 돈 벌게 하는 사업이고요. 정부가 돈 벌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여기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딱 2년하고 2달 됐습니다.
제가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한 10월 달까지는 저도 빨리 이 재개발이 돼야 된다. 새벽마다 제가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11월 12일 날 아까 제가 책자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 책자를 들고 제가 조합 총회하는 데 가서 제가 6가지 항목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감사도 조합장도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부터 제가 도정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정법 공부 처음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 도정법은 도적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비대위원장 좀 맡아주십시오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광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목회 일이 바쁜데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하는 건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그 일에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지난 4월 이후에 희망 제작소로 바뀌면서 공동대표를 하자. 그러면서 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거고 앞서 질문하신 거에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구청하고 시청하고 약속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51%만 받아오면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문구역이 지금 보통 시끄러운 데가 아닙니다. 아시죠? 어느 정도 시끄럽냐면 전국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시청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 사업이 보십시오. 지금 뭐 다른 분은 다 모르겠어요. 한 100집 정도가 여기서 끝까지 가자 하고 분양 신청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기야 되겠죠. 제 떠나고 나면 됩니다. 제 떠나고 나면 되겠죠. 12년 9개월 뒤에 몰라요. 제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 뭐 그때는 저 사모님 오래 살 것 같아.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몰라.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조합에 발생되는 금융비용이나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는 게 뭡니까? 이 돈 받고 나는 못 나가겠다. 이 돈 받고 못 나가겠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이 사업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유동임동 보십시오. 사업시행 인가까지 떨어졌어요. 인가 현수막 보셨죠? 사업시행 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150가정이 지금 뭉쳐서 있으니까 지금 공사합니까? 못합니까? 사업시행 인가 난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관리 처분인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지가 구청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주민들 다 소개하고 소개령 내리고 지금 허물어야 되는데 집 하나 못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른 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와가 막 집 허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제 은퇴할 때까지 이런 상태의 재개발로 간다면 제가 지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빠르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이 하도 재판을 늦게 하기 때문에 조합장 자격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10월 달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28일인가 1심이 이제 첫 번째 심리 엽니다.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왜냐? 소송은 하고 있다가 일은 다 진행돼 버리고, 그죠? 집 다 뜯어놓고는 지금 화정 2구역 보세요. 한 집만 남겨놓고 다 뜯었잖아요. 뜯었는데 재판에서 졌잖아요. 재판에서 정부가 진 거예요. 쉽게 말해 서구청입니까? 구청이 진 거예요. 예? 서구청 맞죠? 구청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이제는 구청도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런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를 합의를 다 해서 가져오느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 가는 동안에 우리는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조합장 자격 임원 자격 부존재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앞서 나오셨던 우리 상무님 설명 잘 해주셨잖아요. 저분이 또 지금 걸어난 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뭐 누가 이거 차고 갈지 모르지만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검찰에서 기소 의견 떨어짐과 동시에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제가 오늘 내가 하나 봤는데 조합장도 공무원에 준한다 이래 돼 있대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과 동등한 왜 그렇게 처리돼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기소 의견과 떨어짐과 동시에 직무 정지가 돼요. 그럼 이 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지금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광수대에서 광역수사대에서 이런 문제를 더 심히 파고 있다 한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서류를 보면서 제가 구청 직원, 시청 직원하고 야 이건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답은 안 가르쳐주고 뭐란지 알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가지고 고발하세요. 근데 고발하려니까 내가 뭘 알아요. 고발하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고발할 제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회계법인에 가서 자료를 가져가서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냥 34억 돼 있어요. 어느 회사로 34억 간대요. 근데 뭐 한다고 34억 가느냐? 그러면은 그 34억에 대한 계약서 내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다 하면 이게 결국은 뭐 횡령이 될지 배임이 될지 빼돌린 돈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하는 회사들마다 들으니까 한 회사당 5억씩 가져간다대? 그 얘기 들으셨죠?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바꾸고 다른 거 하자 하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오면 5억 더 줘야 됩니다. 뭐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생각해요. 나도 하나 따놓을 걸 싶어요. 목사 자격증 가지고는 그런 거 안 주는데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면 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가셔야 돼요. 아닙니다. 예, 저도 살고 있죠. 참고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다른 분이 또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어떤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이렇게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런 불이익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그 명단을 알 수 있을 수도 없고요. 이거는 밀봉해서 저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예, 제가 참고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쓰신 분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명의 법무팀만 알고 있습니다. 극비 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가 딱 넘으면 접수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게 제한테도 알려지면 저도 어디 가다가 말 끝에 누구 썼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딱 3명의 법무팀만 알고 있고 금고에 딱딱 넣어놨다가 숫자 딱 헤아려서 딱 나오면 갑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5%에서 10%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누문조합원 총수 360명이거든요. 10% 부족하다고 해도 36명이에요. 36명만 쓰면 지금 안 쓰신 분들 몇 명만 한 명씩만 데리고 오셔서 써주시면 금방 정비구역 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논문 희망 제작소가 어떤 다른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저희가 다른 계획에 대해서 말을 좀 아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2판 4판이라 저희도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저희 여기서 거기서 해산되는 게 아니고
저희 끝까지 남아서 누문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피눈물 흘리는 조합원들이 없도록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말 난 꼭 하고 싶다 한 분만 좀 받아서. 아유, 네.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문동에 사신 동안 모르는 점도 있고 아는 점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기가 80%가 임대입니다. 8년 임대. 20%가 분양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섞어서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우선에 젊은 사람들이 애 낳아도 분양하고 갈라져 버려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학교 보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최초의 분양이었어요. 6번이나 안 되니까 업자가 안 들어오니까 변경 신청을 돌린 거예요. 마지막 나쁜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뉴스데이 임대로 돌아가 갖고 이걸 아주 얼처구니 없는 것이에요. 얼처구니 없는 것. 분양이 아닙니다. 취락 개선 사업 누가 짓냐? 우리가 인간만 주면 조합장이 짓는 겁니다. 조합장이. 이걸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분양이 아닙니다. 분양은 아까만 뭣도 있고 그래요. 이걸 주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내 재산 내가 지킨디 알고 지켜야 해요. 모르고 지켜봤자 이거 이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5차 누문구역 주민총회를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비구역 해제동에서 지금 안 쓰신 분들 밖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은강교회 1층 이 건물 1층에 그 누문희망제작소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뭐 이렇게 분양 신청 전까지 그곳에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계속 받고 상담 또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뉴스데이 사업은 재검토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종합 계획을 통해